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유성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있는 노란색 박스 돌턴의 원잣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용 한번 볼게요. 밑줄 치셔야 됩니다. 물질은 원자라고 하는 매우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바로 돌턴의 원잣의 가장 큰 명제죠. 두 번째, 같은 원소의 모든 원자는 질량과 성질이 같지만 다른 원소의 원자와는 질량과 성질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소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소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데 알갱이가 있는데 어디서 또 다른 곳에서 수소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와봤어요. 얘 둘이 요 알갱이의 크기, 사이즈요. 이 입자의 반지름, 지름 이런 얘기를 가지고 사이즈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질량이며 요 둘의 질량이며 색깔이며 성질은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아까 밑줄 친 그 2번의 뒷부분에 다른 원소 수소라고 하는 알갱이가 있는데 옆에 어디선가 산소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알갱이하고 여기 있는 요 알갱이는 서로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질량이라든지 이 입자의 반지름 즉 크기라든지 색깔, 화학적 성질 이런 게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2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원자에 대한 개념이 없을 적에는 되게 신박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3번. 좀 말이 좀 길죠? 화학 반응은 원자의 재배열을 의미한다. 어떠한 원자도 화학 반응 도중에 서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깨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계속 밑줄 한 원소의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으며 다른 원소의 원자로 바뀔 수 없다. 원자는 일반적인 화학적인 방법으로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H2O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물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실험실에서 어떻게 하면 물 분자를 만들 수 있냐면은 공기 중에는요. 수소 기체가 있고 산소 기체 이렇게 이런 기체들이 좀 흔합니다. 있습니다. 얘네 둘끼리 서로 반응을 시켜서 만나게 해서 물 분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만들 적에는 수소 기체 2개하고 수소 기체 분자 2개하고 산소 기체 분자 1개가 만나도록 하면 물 분자가 2개가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어떻게 반응이 진행돼서 만들어집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수소 기체였고요. 산소 기체였고 오른쪽에는 이거는 물입니다. 그쵸? 물이죠. 물. 자, 그러면 분명히 반응하기 전에 수소 기체, 산소 기체였던 녀석이 물이라고 한 새로운 물질로 변했죠. 그런데 자, 반응 전에 수소의 알갱이 총 4개 알갱이하고 원자 알갱이가 산소라고 하는 원자 알갱이 2개하고 이게 반응을 해서 물 분자 2개를 만들 때 수소 알갱이 4개, 산소 알갱이 2개. 이거 여기 왼쪽에 있던 거 고스란히 오른쪽으로 왔어요. 그쵸? 예. 그대로 갔잖아요. 변화 없이 그대로 갔다. 즉 무슨 말이냐? 아까 지금 밑줄 친 내용을 보면 화학적 반응은 원자들이 새롭게 재배하는 과정이다. 화학 반응은 이런 거 갖다가 이게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배열로 갖고 있던 원자들의 배열,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끼리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끼리 이렇게 있던 배열이 어떻게 요런 배열로 그러니까 요런 거 2개에 있었고 요런 거 1개가 서로 반응을 해서 요런 배열을 갖는 녀석이 새롭게 2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에서 갑자기 수소 알갱이가 사라지거나 산소 알갱이가 추가로 더 늘어나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3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3번 내용에 그 뒷부분에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원자라고 하는 요 알갱이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기술로는 쪼갤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오늘날의 기술로는 이 원자도 쪼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돌톤의 원자석이 나름대로 뭐예요? 예, 설득력이 있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막상 읽어보고 잘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화합물은 서로 다른 원소의 원자가 정해진 비율로 결합할 때 생긴다. 화합물은 A, B와 A2B의 경우 원소 A 대 B의 결합비는 각각 1대1과 2대1과 같은 간단한 정수비를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산화탄소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런 거 얘기해 볼게요. 자, 누가 여러분들 물어봐요. 탄소 대 산소의 결합비가 어떻게 되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요 녀석. 일산화탄소는 1대1로 결합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맞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1대2로 결합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지금 4번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요거 일산화탄소, 연탄가스나 번개탄 피우면 나오는 사람 들이키면 큰일 나는 가스. 요거는 우리가 숨 쉬고 내뱉을 때 내보내는 가스죠. 그쵸? 기체죠. 네,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정수비. 왜냐 원자 덕분에 이런 정수비가 형성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돌톤의 원자설입니다. 자, 그래서 교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돌턴의 원자설 덕분에 자, 돌턴의 원자설 덕분에 이 원자설 덕분에 성립하는 화학의 큰 3법칙, 3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게 뭐가 있냐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수비례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화학 반응식 있죠. A 더하기 B는 뭐 예를 들어서 C가 된다. 뭐 이런 화학 반응식 같은 거 아까 물 만들어지는 반응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들었던 예시 그대로 적을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물 분자 18g이 만들어지려면 수소는 2g이 필요하고 산소는 16g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 상황은 왼쪽 상황이죠. 그렇죠? 화살표 왼쪽 상황이고 화학 반응이 끝난 상황은 화살표 오른쪽 상황이잖아요.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반응하는 물질들의 총 질량, 이 질량을 합친 것은 반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생성물의 총 질량과 똑같다라는 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왜 이게 성립하냐라고 물어보면 아까 전에 맨 위에 얘기했듯이 원자는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즉 원자설에서 말하는 가장 큰 대명제 덕분에 뭐가 성립하는 거다? 예,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수소도 원자라고 하는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 산소도 원자라고 하는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이 알갱이들이 그대로 어떻게 물 분자라고 하는 생성물을 만드는데 그대로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됐기 때문에 질량이 이렇게 보존될 수 있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톤의 원자설 덕분에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법칙이 가능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뭐냐면은 화합물은 일정한 질량비로 구성 성분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다. 이것도 항상 이거 법칙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합물이라고 하는 녀석은
구성성분 원소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녀석들을 화합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일정한 질량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위에는 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H2O라고 하는 물이라고 한 녀석이 여러분 앞에 18g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중에 수소 원소하고 산소 원소가 몇 그램 대 몇 그램으로 결합이 돼서 이 물 분자를 만들었을까요? 그쵸? 2g 대 뭐예요? 18g. 18g이 아니라 16g이죠. 미안합니다. 16g. 그래서 여기 위에서 여기 설명해 놨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몇 그램 대 몇 그램에 비해 1g 대 8g의 비로 결합되어 있다. 이거 H2O라고 하는 물 분자가 맞다면 지구에서 발견된 물 분자가 되었던, 달에서 발견된 물 분자가 되었던,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물 분자가 되었던, 뭐 저희 러시아에서 발견된 물 분자가 되었던, 물 분자가 확실하다면 물 분자는 무조건 수소와 산소 원소의 결합 질량비, 자 결합 질량비예요. 질량비. 결합되어 있는 질량비가 1g 대 8g이라는 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물 분자만 맞다면 수소 대 산소의 이 두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질량비가 1g 대 8g이라고 하는 이 질량비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성분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를 왜 이게 성립하냐 물어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뭐라고? 원자라고 하는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원자설 덕분에 이 법칙이 성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수비례 법칙인데요. 배수비례 법칙을 일정성분비 법칙하고 같이 헷갈려서 얘네 둘을 뒤집어서 기억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는 헷갈려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배수비례 법칙은 교수가 좀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도록 정의를 정확히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전제 조건이 상당히 중요해요. 배수비례 법칙의 경우에는요. 전제 사항부터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수비례 법칙은 먼저 전제 조건, 이 법칙의 전제 조건은 두 종류 이상의, 적으세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여기까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원소를 기준으로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결합 질량비 또는 결합 개수비는 항상 정수비이다. 이게 바로 배수비례 법칙의 정의예요. 와, 길고 좀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을 테죠. 그래서 교수가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전제 조건부터 먼저 봅시다.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예시를 들어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수소 원자하고 원소하고 산소 원소가 서로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이 H2O 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H2O2라고 불리우는 일명 과산화 수소라고 하는 물질도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과산화수소 어디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소독약, 우리가 상처 났을 때 바르면 그렇죠, 부글부글 하얗게 거품이 일으면서 좀 따갑게 아픈 통증을 일으켜주는 그 소독약이 바로 성분이 과산화수소입니다. 걔가 바로 H2O2예요.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했죠. 무슨 말이냐면 두 종류 이상의 원소, 얘하고 얘가 결합하여 두 종류의 이상의 화합물, 얘와 얘를
만들 수 있을 때, 만들 때 전제 조건 만족했고요. 한 원소를 기준으로 자, 교수가 수소 원소를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으로 해서 수소 원소와 결합을 하는 다른 원소의 결합 질량비나 개수비는 항상 정수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원소는 산소 원소밖에 없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색깔 조금 바꿀까요? 색깔 교수가 조금만 바꿀게요. 잠깐만. 자, 물 분자에서의 수소,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에서의 수소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즉 이 양을 똑같다고 일단 똑같이 양을 잡아놓고 여기에 결합하는 다른 원소는 산소 원소밖에 없죠. 요 녀석의 결합질량비, 먼저 결합질량비부터 얘기할게요. 물 분자와 과산화수소가 있는데 수소의 질량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물 분자에 결합되는 산소의 질량이 예를 들어서 8g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과산화수소에 붙어 있는 산소의 질량은 16g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즉 동일한 양의 수소에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이 8g 대 그 다음에 16g의 비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몇 대 몇이에요? 1대 2라고 하는 정수비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한 원소를 기준으로 여기서는 수소를 기준으로 이 수소 원소에 결합하는 다른 원소, 즉 산소 원소죠. 원소의 결합 질량비는 1대 2라고 하는 정수비가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합 개수비는 뭐겠어요? 그쵸? 이 수소 원소의 양을 동일하게 두고 봤을 때 여기에 결합하는 산소 원소의 개수비가 1대 2가 되는 거죠. 그쵸? 또 똑같은 정수비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정수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배수비례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럼 이 배수비례 법칙이 이렇게 성립되는 이유가 뭐냐? 모든 물질, 이런 물질들이 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알갱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비례 법칙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 화학에서 얘기하는 큰 3법칙을 지금 교사 설명드렸는데 돌턴의 원자설을 공부하면 반드시 따라서 공부해두고 알아두셔야 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37페이지에 질량 보존의 법칙 밑에 아래쪽에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맨 마지막 줄만 밑줄 치면 여러분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위에 문단부터 밑줄 치도록 할게요. 자, 질량 보존 법칙 제목 바로 아래쪽에 있는 문단 통째로 밑줄 칠 겁니다. 화학 반응 중에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의 전체 질량은 창조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밑줄 치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라부아제라고 하는 과학자가 일단은 얘기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 라부아제는 1772년에 수은연소 실험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증명하여 종래의 연소소를 뒤집고 근대화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여기까지 밑줄 쳐놓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 밑줄입니다. 일정 성분비는 1799년 프랑스의 화학자 프루스트가 발견한 법칙으로 주어진 화합물에서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이다. 아까 교수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밑에 예제 2.6번 한번 풀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실 거예요.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 맡기고 넘어갈게요. 일부러 이건 맡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교수는 니는 영상으로 떠들어라. 나는 알아서 딴짓 할 테니 이런 친구도 있을 텐데 요 예제 2.6번 영상 똑바로 들으시고 필기 똑바로 하시고 책 읽어보시고 풀어보셔야 여러분 지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한테 맡기고 넘어갈게요. 복습을 제발 그때그때 하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거를 여러분이 맡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8페이지 아래쪽에 배수비례 법칙 맨 마지막 밑줄입니다. 배수비례 법칙은 두 종류의 원소 A와 B가 화합하여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각 화합물에서 A의 일정량에 대한
B의 간단한 정수비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아까 교수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는 A, B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3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예제 2.7도 배수 비례 법칙 설명하려고 예제의 메테인과 프로페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 안 풀어드리려다가 또 너무 안 풀어주면 교수 너무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테인과 프로페인은 천연가스 성분이래요. 근데 메테인의 시료는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메테인이라고 교수가 글씨 쓸게요. 메테인. 자, 메테인이 5.5가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좀 지울게요, 여러분. 다시 쓸게요. 자, 5.7입니다. 70g. 수소는 1.90g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네요. 프로페인도 가만 보니까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얼마냐? 탄소가 4.47g이고요. 수소는 0.993g이라고 합니다. 이 두 물질이 배수 비례 법칙을 따른다는 걸 보여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 배수 비례 법칙의 기준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의 원소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 원소랑 결합하고 있는 다른 원소의 결합 질량비가 정수비인 걸 증명하면 되잖아요. 자, 풀이 과정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과정에서는 수소의 질량을 1g으로 두고 탄소가 이 1g의 수소에 몇 g이 결합하는지를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밑에 프로페인하고 메테인 모두 다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메테인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수소의 질량이 1g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1.90g의 수소를 1.90으로 나누어야지 이게 1g의 수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죠? 이 수소에 결합하는 탄소의 질량은 얼마냐면 5.70g 나누기 얼마요? 1.90g 해야지 1g에 결합하는 누구요? 네, 탄소의 그람수가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시 한번 1g에 결합할 수 있는 탄소의 그람수가 요거란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좋아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수소가 있어요. 예, 수소가 0.993g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0.993으로 나누어야 어떻게 1g의 뭐예요? 수소라고 할 수 있는 값을 일단 우리가 바꿔서 설명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에 결합하는 탄소는 4.47g 나누기 얼마? 예, 0.993g을 해야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요건 소거가 돼서 여기 뭐예요? 수소 1g에 결합할 수 있는 탄소의 그람수가 계산이 된 거죠. 자, 요값 공학용 계산기 계산해 보시고 요값 공학용 계산기 계산해 보면 얘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풀이 과정에 의하면 3.00이 나오고요.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4.5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수소 1g에 결합하는 탄소가 3.00g. 밑에 프로페인은 1g에 이 녀석 1g에 결합하는 탄소가 4.50g. 그러면은 요거 때 요거의 비가 몇 대 몇이겠니? 그렇죠. 2대 3이라고 하는 정수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1.5로 나누면 2대 3이라고 하는 정수비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밑에 풀이에 메테인과 프로페인의 수소에 대한 탄소의 결합 정수비는 2대 3 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배수 비례 법칙이 적용되는 케이스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던
분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분자의 정의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분자는 화학적 힘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이 이룬 중성의 집합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분자의 정의가 뭐예요?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알갱이 입자를 갖다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볼게요. 사람들이 돌턴의 원자론을 딱 듣고 나서 야,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원자라고 하는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거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물 분자라고 하는 거는 이 분자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물이라고 하는 원자가 따로 이렇게 이런 알갱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아니다. 물은 분자로 존재하는 녀석이다. 라는 거를 사람들이한테 이제 설득했던 사람이 바로 게일-이삭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이 세상의 물질이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기체 반응의 법칙이 뭐냐면요. 그림 2.8번과 2.9번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자, 아까 교수가 뭐라고 설명했었냐면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물을 합성해내고 싶으면 공기 중에 있는 수소 기체하고 그 다음에 산소 기체라고 하는 거를 서로 반응시켜서 물을 만든다고 얘기했었어요. 수소하고 산소 기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공기 중에 수소 알갱이가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산소가 이렇게 있잖아. 이게 수소, 산소가 있어요. 그럼 물은, 그럼 얘하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소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뭘 알았냐면은, 수소 기체 부피 2리터하고 산소 기체 1리터 부피가 반응을 하면, 이게 수증기죠, 수증기.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가 2리터가 만들어진다. 이거 기체예요, 여러분. 기체. 자, 기체끼리 반응을 보낼 때 2대 1대2라고 하는 부피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른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수소라고 하는 원자 두 개랑 그 다음에 산소라고 하는 원자 한 개가 반응을 하면은 물이라고 하는 원자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은, 그래? 잠깐만. 2리터 기체와 1리터 기체가 반응인데 2리터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얘네 둘이 만나면은, 뭐요? 이 잠깐만. 이게 수소 알갱이 따로 하고 뭐요 이거 산소가 반 쪼가리가 붙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게 여기서부터 뭔가 모순은 뭐냐면은 돌턴이 그 당시에 그랬죠. 원자 알갱이는 쪼갤 수 있다 없다? 쪼개는 거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기 산소가 쪼개지는 것처럼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그림 2.8번이에요. 그림 2.8번. 돌턴의 원자설에 의해서 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의 반응으로 수증기 기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표현하면 모순 덩어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밑에 그림이에요. 밑에 2.9번이에요. 자, 분자라고 하는 것 존재에 대해서 이제 정의 내린 사람은 아보가드로, 그리고 이거를 기체 반응의 법칙을 증명한 사람이 게일-이삭. 근데 게일-이삭이 밑에 그림 2.9번 같이 실험을 하고서 이야기를 했어요. 수소라고 하는 기체는 수소 원자 두 개씩 결합된 녀석들이다. 그래서 수소 기체 분자가 두 개. 그래서 화학식을 적을 때 어떻게 적냐면은 수소 기체 분자가 두 개. 이 녀석이 산소 기체 하나하고 여기 1이 생략된 거예요. 반응을 해서 H2O라고 하는 분자 두 개가 만들어진다. 이게 지금 그림 2.9번에 직접 원자 알갱이를 분자화해서 설명을 해놓은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이 어떻게 모순이 없는 맞는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맞으나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기체 반응의 법칙을 통해서 분자 형태로 물질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림 2.9번 아래쪽에 밑줄 좀 쳐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이때 중요한 사실은 뭐가 있냐면요. 기체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 하에서 같은 부피에 같은 개수의 기체 분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원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진리거든요. 예, 다시 한번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 부피에 들어가는 기체의 개수는 기체 종류와는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정답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 단원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원소 기호라는 게 있습니다. 교수가 아까 전부터 자꾸 수소 원소는 H, 산소 원소는 O 막 이런 식으로 뭐 탄소는 C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있죠. 이제부터 원소 기호하고 이름을 여러분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표 2.3번에 나와 있는 거 정도는 기본이니까 당연히 원소 기호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거기 그 표 2.3의 맨 마지막에 Ge 이거 옛날에 게르마늄이라고 불렀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영어 발음으로도 게르마늄 이렇게 쓰는데요. 영어 외국인 친구 데려다 놓고 이거 미국인 친구 데려다 놓고 이거 읽어보라고 하면 게르마늄으로 발음 안 합니다. germanium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는 저마늄으로 공식 명칭을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저마늄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41페이지에 한번 가보시면 표 2.4번 있어요. 거기 있는 거 원소의 이름과 원소 기호 맞춰서 외워주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대로 외우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 보면 Na 이거 옛날에 나트륨 이렇게 읽었었는데 나트륨 미안합니다. 이거 다시 지울게요. 나트륨 이렇게 읽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전에 한번 교사 설명했죠.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거는 소듐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그 내용이 여기 있는데 여기 포타슘, 뭐 텅스텐 주성, 납, 수은, 금 이런 것들, 안티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름과 원소 기호가 좀 독특한 것들, 그런 관계 있는 것들 좀 나열해 놓고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것만큼 최소한 보시고 내용을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제하고 응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소의 이름과 기호를 여러분들이 외우고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럼 교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이름을 다 알 수는 없고 여기 일부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이름을 어디서 다 확인할 수 있나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책을 갖고 있으면 책 맨 껍데기, 뒷껍데기를 한번 넘겨보세요. 책 맨 뒤에 있는 껍데기, 뒷껍데기를 한 장 딱 넘기면 118가지의 원소 해가지고 원소 기호하고 이름이 영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응용 문제 2.8번이 바로 뒤에 있는 그 뒷껍데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원소 기호를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뒷껍데기를 보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건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원소 기호와 원소 기호에 딸려 있는 이제 우리나라식 이름을 이제 공부를 직접적으로 문제 같은 거 풀고 책도 읽어 보시면서 요번 학기 화학 공부하시면서 익혀 두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습득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요번 영상은 2단원 마치는 걸로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시간을 여러분 전략하고 나중에 고생 안 하는 방법 교수가 항상 외치는 내용인데 제때 복습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2단원 연습 문제 지금 이렇게 여러분 풀어야 될 게 좀 남아 있는데 여러분 다 풀어 보셔야 돼요. 풀어 보시고 답도 맞춰 보시고 궁금한 것들은 교수한테 이메일로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잔소리 할 거예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그때 임박해서 시험 기간 중에 한꺼번에 공부하겠다. 양이 너무 많아서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미리 시간 될 때 쪼개서 풀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세 번째 영상에서 3단원 조금 나가는 걸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